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네, 누리호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발사 성공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과학과 노태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 이성규 기자가 전해줬듯이 발사 하루를 앞두고 지금 전남 고흥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발사를 앞둔 누리호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오전에 이제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네, 이제 기립을 해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엄블리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사체와 그 발사 그 장에 있는 그 보조 장치들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연결됐고, 그래서 오늘은 추진제를 뭐 주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내일 이제 추진제를 주입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추진제를 주입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기적 장치를 연결했는데 이런 정기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내부에 있는 기기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점검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녁 때부터는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제 가만히 세워두고 네.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내일 거까지도 말씀을 드릴까요? 아, 네. 네. 내일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뭐 내일은 이제 오전에 사실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본격적인 점검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발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내일 오전에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기상 상태라든지 그밖에 이제 우주 발사될 궤적 쪽에 어떤 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기를 전체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오전에 결정을 하죠. 아,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그 별 이상 없이 발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제를 충진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네. 대략 한 30분 전, 발사 30분 전에 이제 기립 장치가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전부터 이제 자동으로 발사 카운트다운이요? 카운트다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말씀하셨듯이 내일 당일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만약 예정대로 발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발사 예비일이 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발사가 연기되는 건가요? 그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기상 상태입니다. 기상 상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뭐 습도가 높거나 네. 그래서 전기 장치, 전자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비가 와서 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습기가 높아져서 혹시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어떤 이제 상공에 이제 구름이 많아서 번개가 치고 있거나 또 이제 바람이 아주 이제 세게 부는데 뭐 이렇게 부는 경우에는 이제 발사가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서 뭐 이렇게 나쁜 기상 상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상 때문에 뭐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나로가 발사돼서 이제 그 우주 궤도로 올라가는 과정에 한 궤도 한 고도 한 700km까지 네.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혹시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우주 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이미 내일 4시에 발사를 하면 사실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예측도 하고 해서 그 시간대에 충돌점이 없다 하는 거는 이제 다 조사가 됐지만 혹시 이제 우주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더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연기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우리 발사체나 우리 주변 장치들이 어떤 이상이 있으면 네. 발사를 연기해야 되겠죠. 예. 날씨와 어떤 뭐 그 궤도상의 그 장애물 그리고 뭐 자체의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로 연기가 될 수 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첫
그 개발 발사체의 그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누리호는 그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렇죠. 뭐 첫 발사 우주 발사체 자체의 기술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 첫 발사의 성공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아. 예,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나타난 수치인데, 근데 사실은 이 통계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뭐 1950년대부터 이렇게 쌓여온 그런 그 데이터들이라서 예. 사실은 최근 기술 수준하고 이제 바로 비교하고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이제 이런 발사 관련해서 극복해야 될 기술적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하리라 보고요. 네. 저도 성공을 좀 바라고 있고 성공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뭐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예를 들 수 있는 게 스페이스 X 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 X는 실패 먼저 했어요. 네. 여러 번 실패를 겪고 또 성공하고, 또 요즘도 아마 그 뉴스에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X는 또 실패했네 뭐 이런 정도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실패 성공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기술적인 성숙도를 좀 키워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사실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나로 때 뭐 2번 이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18년 말에 저희 이제 시험 발사체를 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런 실패 성공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뭐 첫 발사가 좀 어려운 도전이긴 하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간 여러 그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딛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리호 발사에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자체 그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에서 발사한 나라는 한 11개국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를 보통 이걸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나로 발사 성공으로 이 스페이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 무게가 한 100kg 정도 아주 이제 작은 걸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누리호는 뭐 나로의 한 15배 되는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큰 발사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무게를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자체 그 발사체를 따져 보니까 대략 한 7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앞으로의 그 뭐 세계적으로 뭐 우주 산업이나 뭐 우주 개발 등에 사실은 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도 이제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죠. 자,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 그리고 산업계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그 우주 산업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되는 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한 2040년경에 적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원 정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우주 시장인데 사실은 이제 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쪽으로 이제 그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웬만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렇게 네. 봤을 때에 이런 미래의 먹거리 시장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그 참여한 우리 산업계 그 기업체 숫자가 300여 개쯤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연관된 인원으로 봐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우주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런 항공우주 기술은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된 이런 기술들이 우리 국가의 산업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미래의 어떤 먹거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이 우주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파급력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자, 누리호가 그 약 12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한 발사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발사체 개발에 10년이 넘게 걸린 건데 이 시간이 예. 이렇게 걸린 이유는 뭔가요? 좀 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민감한 예. 부분이기도 한데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로켓 기술들은 그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일 뭐 기술이라고 해서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위성 대신에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걸 거꾸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이제 꺼리고 있고 그리고 돈을 줘도 사실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그 작은 거 또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은 뭐 연구 차원에서 교류가 되지만 이런 대형 발사체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뭐 전혀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이제 뭐 A부터 G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저희가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그 대형 로켓 추력이 이제 75톤급 되는 이제 대형 로켓 엔진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액체 산소를 쓰다 보니까 극저온 추진제 탱크를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그 개발 역사에서 어떤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뭐 좀 오래 걸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넘어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봐서 좀 빠르면 빨랐지 늦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만약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뭐 기술력이나 그렇죠. 뭐 인력 같은 부분은 큰 자산으로 남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사실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어떤 그 저술된 상태로 이렇게 남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제품으로도 이렇게 남겨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참여한 연구진의 어떤 그 노하우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식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성공이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연구 개발이나 발전에 예. 아주 큰 디딤돌이 된 아주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네. 자, 이제 누리호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노태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